요새 애들은 또 그러니 또 되대? 카톡으로 응? 선물하기 이렇게 선물권 보내주면 되더라고. 막 치킨 한두 마리씩 보내주고 이러는 거죠. 뭐. 엄마랑 같이 맛있게 먹겠죠. 오늘 앞머리 하나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아까부터. 이거 왜 이러냐. 자, 아무튼 앞에 46쪽인가? 거기 스텝 3 오늘 풀이할 차례 맞나?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 1번 오늘의 해프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일이 진짜 왜 일어나는 거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x의 교점을 pq라고 하면 op와 q가 17일 것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해봐라. y는 ax 0,1을 지나는 직선 y는 ax는 이렇게 생겼고 이차함수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op와 oq 여기가 o라고 하면 여기가 p 여기가 q.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세팅할지는 자기 자유겠지만 저는 그냥 알파, 알파, 베타 이용해서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처리를 해볼 건데요. 너를 알파, 너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누구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은 ax라고 두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1은 제로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니 근각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OP와 OQ라는 것의 길이를 표현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P의 Q의 Y좌표를 좀 더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그지? Y좌표를 좀 더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A가 싫어요 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을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1차식인 A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A와 알파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A와 알파를 같이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써주도록 할게요. 자, OP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A 제곱 알파 제곱이죠. 이것을 알파 루트 1 플러스 A 제곱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싸대기.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알파 음수잖아. 지금 아무리 봐도 알파 음수예요. 베타는 양수일지언정 알파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고 빼내기라도 하든 마이너스라도 꼭 써줬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OQ는 똑같은 방법으로 절대값 베타분의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인데 지금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캤기 때문에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인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OP가 OQ 곱해서 17이라는 문제의 조건이면 너는 마이너스 알파고 너는 베타였다는 거지. 거기에 루트 1 플러스 A 제곱마다 2번 제곱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17이에요. 근데 여기 바로 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네. 너 1이네. 꺼져. 그래서 1 더하기 A 제곱이 17인 것입니다. A는 양수였으므로 4여야지 문제 조건을 만족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답을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자, 최초인 개수가 3이고 2인 두 이차함수 f와 g가 있고요. 직선 hx가 있는데요. f와 g가 만난 두 점을 x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gx의 그래프와 y는 hx가 접하는 h 뭐라는 거야 이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인 개수가 3이 허허이 잘 그려봐야 되는데 자, 이게 gx였다고 하고 좀 어렵긴 하다. 알파, 베타를 어떻게 그려야지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애초에 이걸 그리고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은 거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한번 그려보자고. F가 더 뾰족하다고? 그럼 이렇게 그려야겠다. 모르겠다. 자, F가 이렇고요. G가 이렇다고 합시다. G는 왜 저쪽이랑 이쪽에 다르게 누웠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 알겠지? 어차피 그림은 그냥 간단한 이해를 돕고자 그냥 적당히 그리는 거니까 완벽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리세요. 안 그려도 됩니다. 참고로. 자,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gx의 그래프와 y는 hx가 접하는 건 너의 뭐야 중점 이런 느낌에 있는 그 점에서 hx랑 뭐 있다 접했다 이거야. 접했다는 사실. gx와 hx가 접하는 x좌표는 이거고요. f와 h가 난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f와 h가 잠깐만 잘못 그렸잖아. 여러분 말렸어야 했어야지.
뭔가 왜 그림이 좀 안 맞지 했네. 미안합니다. 이거는 나의 실수 맞죠? 네, 실수인 걸로 합시다 우리. 자, 야가치죠. 야가치. 지에 여기서 이제 접하는 게 hx. 요점의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서 hx와 gx가 만나는 점은 뭐 접하는 거고요. hx와 fx가 만나는 점이 제가 연두색으로 작게 표시해본 저 점인데요. 마이너스 뭐 얼마인지 몰라. 두 점의 x좌표 합은 2고 곱이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래서 화이팅. 잘 봐. fx에서 hx를 빼면 근이 두 개예요. 최고차원 계수는 3이죠. 3이에요. 3인데 문제에서 뭐랬어? 합이 얼마래? 2고. 곱이 마이너스 1이야.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은 마이너스 1. 네가 fx에서 hx 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fx에서 gx 뺀 건 뭐게? 문제에서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f에서 gx 빼면은 최고차원 계수가 뭐야? 3 빼기 2니까 1이지? 1이니까 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뭐야? gx랑 hx 있죠? gx랑 hx는 뺐다라고 하면은 최고차원 계수가 2인데 뭐여야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뭐 하신 거다? 접하신 거다. 따라서 교점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에 뭐 할 것이다? 제곱하는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연립해서 잘 계산해서 뭐 하면 돼? 뭐 찾는 거야?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얼마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아르마니, 알파의 베타의 차이가 얼마니?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너랑 같지롱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해야 돼? 망했다는 하면서 자. 이건 어려운 전개는 아닌데 밑에 게 조금 짜증나죠. 자, 2배 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오, 예쁘네요. 그래도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서 이거 빼도록 할게요. 다시 fx에서 hx 뺀 거 해서 gx에서 hx 뺀 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에서 너를 빼라. 2x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맞죠? x 더하기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대괄호를 왜 중괄호를 왜? 자, 하여튼 이게 x제곱 더하기 2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 x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 건가요? 근데 네가 얘랑 같아야 되죠? 랄랄랄랄라. 이게 어떻게 같아? 인가요 그러면? 네가 2면 4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죠? 네가 2면 몇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가 너다. 끝났네요. 둘의 차이를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 것이다. 그래서 4 더하기 4, 5, 20 따라서 24니까 둘의 차이 물어봤죠? 절대값 붙인 친구는 루트 24, 2루트 6이 될 것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찡, 초콕, 초콕. 3번. 계수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일차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둘을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7x가 된다고 합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와 교점. 이거는 부정방정식 오늘 뒤에서 배웠으니까 이거 풀 때 도움이 좀 되시겠네. 그러려고 배운 겁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우악! 이게 마이너스였네. 자,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7. 여러분 이런 느낌? fx로 묶어내면
gx 더하기 1이잖아. 그럼 나 이거 뒤에 거 gx 더하기 1로 묶고 싶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gx 더하기 1이잖아. 이게 뭐야? 몰라, 나도 그냥 저렇게 있어. 그 fx 빼기 3이랑 gx 더하기 1이랑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4인데요. 인수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1, 0, 빵! 아, 이제 4지, 임마. 자, 그래서 2 넣으면 딱 되죠. 2? 2? 되겠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아, 마이너스 너무 많다. 자, 마이너스 일단 빼버릴까? 아, 얘는 인수분해가 또 안 되네. 어머, 이거 끝났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건 좀 별로긴 하네요. 하여튼 1차 함수 f와 g 2차 함수 g인데요. 네가 2차잖아. 네가 니랑 바꿔. 네가 1차예요. 그럼 네가 1차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가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아무렇게나 해도 어차피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더하기 1과 마이너스 3이 넘어가야 되니까 뭐 해보죠. 하나씩요. f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였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네가 가졌다고 쳐. 아, 색깔을 연두로 할걸. 자,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되는 거고요. gx는 바로 쓸게요. 여기서 1을 빼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f와 g의 교점에 관해서 제곱합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바로 정리한다. 마이너스 4는 제로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따라서 제곱합은 개수와 상수이 모두 정수인 건 맞죠? 왠지 정리하면 나올 것 같아. 근데 너 왜 뺐는데 왜 x야? 2x 아니야? 바본가? 네, 전 바보였고요. 이것도 지워야지. 그렇죠. 2x 마이너스 2고요. 4 더하기 2의 2배에서 4, 2, 8 10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일단 요거 하나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에가 교점을 안 가지거나 막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하나 더 해볼게. fx-3이 x-2였다면 gx가 이제는 뭐 해야 돼? 1 더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 그럼 fx는 뭐야? x 더하기 1일 때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돼. 힘들어 죽겠네. 자, 갔다고 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얘는 교점을 갖지 않습니다. 알겠죠? 더하기 4잖아. 판별식을 쓰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면서 교점을 갖지 아니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안 되네요. 좀 더 그 전에 단계에서 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좀 더 문제가 나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됐죠? 계산 잘못한 거 없죠? 라지 fx 라지가 아니구나. fx는 x의 절대값 x 마이너스 x 더하기 p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4x구나. 마이너스 4x 더하기 p라는 이런 2차 함수 fx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p가 제로라면 다음이 성립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뭐 싹 가능할 듯. 자, 왜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p입니다. x가 0보다 크다나 뭐 같을 때도 포함해버리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더하기 p입니다. 언제 x가 음수라면요. 따라서 p가 없었다면 애초에 그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0,p라는 y는 p라는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응? 얘는 뭐야? x에 0 넣어도 p, 4 넣어도 p잖아. 0과 4에서 pp. 그래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너는 뭐야? 0과 마이너스 4에서 pp 하는데 초창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래서 p가 0이었으니 네가 원점이 되면서 이 밑에 있는 걸 뭐라 그래? 기함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함수라는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전체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원래 식이 원점 대칭인 형태의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고요. 선생님 그런 건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기억 니은 보기에서 줄기차게 나옵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나요?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0,p 기준으로 대칭 형태다 까지는 이해됐고 p가 0이었으면 0,0에서 대칭일 거 그걸 뜻하는 기호가 너다. 요 식은 원점 대칭 0,0이 대칭이니까 알아두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는 3이면 모든 실근의 합은 8이다. 여러분 p가 3인데 쌤! 4, 0 그게 아니라 p가 3이면 네가 0,3이잖아. 미리 한번 구해놓을까요? x에 2 넣으면 최소값입니다. p-4예요. 마이너스 2, p 플러스 4예요. 마이너스 2 넣으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p가 3이다. 그건 네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은 한 이쯤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그는 몇 개? 1, 2, 3 뭐야? 얘가 0이잖아. 0 y축 이렇게 있어. 아무리 봐도 이놈 새끼 둘이 더해서 저 새끼랑 합쳐가지고 이게 8이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이? 네. 아니 생선님아 그렇다고 그걸 그냥 그렇게 그래. 야 너희들은 대칭이야. 누구의? 4에. 알았냐? 너희들은 대칭이야. 누구의? 4에. 맞잖아. 아니 맞잖아. p가 3이라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제로랑 풀어. 그럼 x는 1이랑 3이네. 아 둘이네. 심지어 값도 나오네요. 그럼 뭐야? p가 3이라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또 풀어. 풀어.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은 제로인데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따라서 마이너스 2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띠디디디디 하면 7인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은 0보다 크죠? 걔는 근이 아니야. 알겠지? 따라서 너는 이거예요. 따라서 너 더해서 어떻게 8이나 내릴 수 있겠어요? 구랍니다. 알겠죠? 얘는 개구라였습니다. 자, 하여튼 틀렸고요. 이거 그래프를 너무 잘 그려버렸기 때문에 x축의 교점의 개수는 y는 x를 그리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y는 제로가 x축이잖아. y는 제로를 그리는 것에 따라 위치는 좀 바뀔 수 있을지언정 개수는 최대 3개. x축이 만약 너랑 너 같은 데서 만나버리면 교점이 2개로 줄어들겠고 그 위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올라가 버리거나 내려가 버리면 1개겠죠. 안 만나는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교점의 개수는 y축의 위치에 x축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데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겠네요. 이것은 맞죠? 나 근데 니은에 왜 동그라미 쳤니?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니은은 아니었습니다. 죄송. 자, 5번. 니은은 직접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아니고 얘가 내려가서는 답도 없고 다시 8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모르겠음. 자, 하여튼 뭐 나중에 수투 배우신 분들은 대칭성 이용해서 확인해 보던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그건 상관없긴 하지. 5번은 그 문제네요. 저게 이 함수 얘는 2랑 마이너스 x 우리구나. 자, 그리자. 그리면은 얘를 좀 도와주겠죠. 참고로 1,1을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을 지나셔서 제가 한번 그것만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x축 위에 점 A였는데 이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밖에 못 움직이셔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더 연장해야 되겠지만 뭐 의미가 없긴 하니까 제가 저 사이만 그렸고요. 이 그래프 위에 점 B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데 B는 이런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 때나 A랑 B를 하나 찍어봤습니다. 얘를 어떻게 Y축과 X축 또는 평행하는 일치하는 선분들 중에서 두 점을 각각 잘 1번 경로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가다가 옆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가능하면 A에서 B까지 연결을 할 때 저렇게 최대한 빨리 올라갈 건데 평행 수직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 저렇게 올라갔을 때
제일 긴 건 언제게?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다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나 그냥 이게 쭉쭉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너 다 하고 너 더해서 이거라고 하거나 표시도 해줘야 돼. 살려줘. 하나 둘 셋 넷 해서 다 더하는 거나 똑같다. 그지? 진짜네? 파란색 불빛과 노란색 불빛 섞이니까 녹색 됐어요. 자, 이거 진짜구나. 처음 겪어봄. 빛의 삼원색이 뭐야? RGB? RGB가 맞는 것 같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맞죠? 빨초파. 색이 빨로파 맞나요? 쌤은 빨로파라고만 계속 기억을 해가지고, 왜냐면 수학 문제 풀면 빨로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색이었어요. 응? 여친이 갑자기 빛의 삼원색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빨로파? 이지랄 했다가 상식 없는 새끼라고 욕을 먹었기 때문에 상식 없는 새끼까지는 아니었죠. 빛의 삼원색도 모르냐 이러면서 RGB가 빛의 삼원색이었어요. 분명 나도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엄청 헷갈렸어. 그럼 빨로초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지. 야, 아무튼 진짜네.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니까 초록색이 되었다. 빨로파는 색깔? 노란색, 파란색 섞으면 원래 초록색이야? 하여튼 신기하군요. 자,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 경로의 길이의 최대값 따라서 촤 올라왔을 때 제일 크려면 A는 여 아니면 저자여야 되는데 생각하기 편하게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A는 여기 고정. 그래야 어쨌든 간에 멀리서 출발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런 거야. 이렇게 가서 쭉 올라가는 거랑 쭉 가서 올라가는 거랑 뭐 길이가 사실 똑같아요. 이 사이 적당한 어느 곳에 쭉 가다가 쫙 하고 올라가는 거랑 이제 누가 제일 기냐, 어떤 때 제일 기냐. 자, 봐봐. 조금 더 가면 이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손해를 이만큼 보긴 하지만 2차 함수 특성상 떨어지는 속도가 처음엔 좀 느린 편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는 것으로서 좀 더 길어질 거란 얘기지. 그래서 또 너무 많이 가버리면 쭉 내려와 버리니까 손해가 또 커지겠죠. 그 완벽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그건 계산해서 찾아야지. 자, 따라서 B점의 좌표 A는 마이너스 1,0으로 고정하고 B점의 좌표는 T, 2-T 제곱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X가 아니라 T죠? 그 좌표 평면에서 임의의 점을 잡으실 땐 차라리 A, T, S, U 이런 식으로 X 말고 다른 거 쓰세요. 지금이야 상관없는데 지금은 상관없어. X 써도 되는데 나중에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거나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는 X를 두 번씩 쓰게 되는 건 불편해집니다. 점이 X인데 Y는 X 곱하기 X 이럴 수는 없잖아. 기울기가 X다? 그럴 수는 없다고요. 점은 지난 점을 X, 2Y,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울기가 X분의 2X 더하기 3이야. 거기다 다시 X 곱해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T로 쓰세요. T. 따라서 뭐야? T는 양수죠. 뭐 여기 왼쪽에서 그려질 일은 없다 이거야. 왼쪽에서 그릴 거면 A를 절로 옮겨야죠. 그래서 네가 T니까 이 가로의 길이 T 더하기 1입니다. 세로의 길이 2-T제곱입니다. 따라서 길이라는 친구는 2-T제곱이랑 T 더하기 1을 더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세팅했으면 T의 범위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정도의 값일 것이다. 등호를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일 때구나. 너 2분의 1일 때 4분의 13이라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로군요. 되시겠죠? 으악. 발 아파. 오. 더럽긴 하구나. 자, 그 다음에 6번. 뭐야. 두 문제밖에 안 남았잖아. 다음 시간에 휴강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휴강하면 뭐 할 거야? 학교 갈 거야? 너 학교 안 가잖아. 너 가야 돼? 잘 가. 쌤 뭐 할까? 추천 받아볼게.
하지마. 숨도 쉬지마. 그거 못 보는데 다시. 자 6번 대화 수준 왜 이러죠? 자 6번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랑 y는 kx의 서로 다른 두 교점. 네, a, b라고 하고 두 점 a와 b에서 각자 이차함수의 곡선에 접하는 점을 쫙 그렸을 때 교점이 C였는데 A와 B의 좌표가 알파 베타일 때 합이 4였다면 ACB의 넓이는 얼마일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게. 그래프를 조금 뚱뚱하게 그리면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뚱뚱하게 그려봤어요. 절대 내가 뚱뚱해서 그렇게 그린 게 아니야. 너의 좌표를 알파. 항상 이럴 때 고민 좀 돼. 아마 이 점은 끝까지 표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K를 쓰지 않는 제곱의 표현을 써서 K를 쓰지 않고 표현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1차가 나을 거냐의 선택을 항상 하시게 되는데, 저는 1차를 선택했을 때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언제나 평소와 같이 1차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합이 뭐 K에 관한 식이고 뭐 곱이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해보면, 그래서 어차피 알파 베타도 K에 관한 친구야. K 하나 더 쓴다 인생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제곱을 쓰면 인생이 어떻게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제곱 써도 되는데 이제 취향인 거죠. 자, 어쨌든 알파 베타는 누구? x제곱 마이너스 1은 kx와 같을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인 거야. 그래서 미리 정리해주면 합은 k고요, 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지? 뭐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접선을 찍찍 그었을 때, 쥐새끼 찍 하고 그렸을 때 여기가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저짓다. 뭐가 이렇게 귀찮고 어렵노 이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했으니까 K가 정해졌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에서 4라고 했어요. 사실상 K는 4였던 것임. 4라는 걸 알아도 알파 베타가 깔끔해지는 건 사실 또 아니죠. 네가 뭐 알파, 4알파가 됐다. 그렇다고 알파, 베타 구해서 할 건 아닙니다. 베타, 4베타가 됐다. 우리의 목표는 C를 구하는 것이고, C를 구한 후 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조졌어요, 이제. 자, 화이팅 해보자고. 자, 나 이거 어떻게 풀어? 하면요, 하겠는데, 개기차는 접선을 찾아야 돼? 알파, 베타를 구해서 할 건 아니었는데. 수트를 배우셨으면 접선의 방식 만들어서 교점 찾는 게 훨씬 편한데요. 이걸 설명을 하는 게 나을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해보자. 와, 이걸 하게 되네. 자, 이 기울기 뭐야? 몰랑. 그래서 y는 mx인데 뭐지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알파지나. 됐지? y는 m, x 마이너스 m 알파 플러스 4알파야. 그지? 이 직선이 누구랑? x제곱 마이너스 1과 뭐예요? 접해요. 그죠? 접하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mx가 접한다니까? 미쳤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별식을 써?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할지 말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다른 방법으로 좀 구해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K가 4였다고? 4. 아닌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떡하지?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구하지? 머릿속에 접선을 구해서 해야지 이 생각까지는 들었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하나 구해주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고민을 잠깐 해볼게. x제곱을 처리를 하자. x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 미분을 할 줄 알면 이렇게 쉬운 일을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구나.
다른 방법 없나? 알파, K 알파, 베타, K 베타에 서로 다른 두 교점 A, B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K는 4였고 Y는 4X에서 교점은 구했다 치고 해야겠다. 모를 때는 해야지. 자, 이거 해? 와, 해마로. 자, 이제 해야지. 판별식 0이어야 됩니다. m제곱 마이너스 4배 m알파 더하기 16 플러스 4는 제로인데 알파 어디 갔어? 알파씨 데리고 와. 이건 인수분해 되죠? 안 되나? 야, 어디서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기울기 2알파 나와야 되는데. 오라라라라라. 여러분, just a moment.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고, 그래서 알파, 4알파가 교점이고 거기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기울기가 m이었다 했고, 내가 계산 잘못했나? m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알파. 근데 이게 같다라고 나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다. 그때 이제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0이다. 네? 이거 이제 여기서 4배를 빼시고 4배를 하시면 맞는디? 어라라. 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야,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보니까, 이걸 좀 처리해줘야겠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옛날에 해봤던 기억이 이제 나네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제로니까 저걸 이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뭘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제로다. 따라서 너 완전 제곱식 m제곱 판별식 0이어야 되죠. m제곱 마이너스 4 m알파 더하기 4 알파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제로여야 되니까 m-2알파의 제곱이 제로다. 그래서 나 기울기가 2알파다가 되는 겁니다. 알파, m이 2알파다. 자, 됐지. 똑같은 짓을 베타에도 하면 되는데 했다 치면 2베타 나오겠죠. 이거는 같은 수준의 식을 정리한 거니까. 따라서 파란색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된다? y는 기울기가 2알파인데 x가 알파 지날 때 4알파를 지나더라. 마찬가지로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식도 2베타를 집선의 기울기로 할 테니까 2베타 x-베타 플러스 4베타 하면 2베타 x-2베타의 제곱 더하기 4베타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뭐 해야 돼? 교점 C를 알고 싶으니까 이 둘을 연립해야 돼. 바로 뺄게요. 0은 2x로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전부 다 나눠버릴까? 갈로 어디 갔니? 갈로야 이 땅. 2도 나눌게요. 2 나누고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눴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가 됩니다. x는 무엇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인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참고로 4죠. 문제에서 4라고 했기 때문에 너 2다 이거야. 따라서 C라는 점의 좌표 2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아까 했는데 시간 부족으로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거 하다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해버렸네. 자, 이거 너와 너의 중점입니다. 알겠죠? 항상 그래. 접선에서 긋고 나면 중점에서 교점 생기게 돼 있어. 따라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에서 생긴다 이 말이야. 여기다 2를 이렇게 살짝, 여기다 2를 이렇게 살짝 넣으시면 8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A가 알파, 4알파였당 이런 얘기였고 저기가 B인데 베타, 4베타인데요. 좀 바꿀게요. 이제 얘가 C입니다. C인데 2, 뭐였냐면 8알파 마이너스 왜 맞죠? 이 직선 위에 2x 2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더하기 8알파입니다. 얘는 베타였나요? 자 여러분 잘 봐야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제 알파는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친구야. 2 플러스 루트 3인가 그렇지 않아? 맞지? 그 친구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넓이를 찾으면 되는데 요거 잘 봐. 넘겨서 2배 한 거죠. 이거 2입니다. 알겠죠? 2,2에요. 마이너스 2 아니냐? 마이너스 2지. 죄송. 자, 하여튼. 어떻게 2,2야, 이 바보야. 네, 죄송. 자, C는 2,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넓이를 어떻게 찾냐. 이 문제는 넓이를 어떻게 찾냐면, 어라? 이게 왜 이딴 데 나오지? 자, 아무튼 넓이 찾아볼게요. 와, 이거 나중에 답지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찾아놨을까? 여러분, 사각형에서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뒤에 수학상 배우셨으면 넓이 이용해서 구하셔도 된다, 맞지? 저는 이렇게 할게요. 두 점 사이 거리에다가 y는 4x였지. 이 점에서부터 y는 4x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정리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게 일단. 따라서 루트 17분의 8 더하기 2인가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제곱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두 근의 차이에다가 루트 17 곱한 겁니다. 두 근의 차이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합이 4였고 곱이 1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근의 차이의 제곱은 4, 4, 16에서 4를 빼라 10이죠. 2루트 3이었고요. 루트 17입니다. 두 점 사이 길이 구했고 높이는 2루트 3에다가 루트 17 곱한 게 밑변 높이는 루트 17분의 10이겠네요. 따라서 10루트 3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별론디? 예전에도 풀어줬는데 이렇게까지 더러웠던가? 수학상 방법을 지금 그냥 써서 마무리를 했는데 도형 방식에서 이제 그 점과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배우잖아. 실제 여기서는 이렇게 잘라 가지고 사각형 넓이에서 빼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 수직하려나? 아닐 것 같은데 수직 안 할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해보긴 했지만 빨리 마무리해 볼게요. 7번 직선 L 위로 움직이는 점 4개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다가온대요. 그래서 언제 최대를 가지는지 구해보라라고 했습니다. 봅시다. 자 4랑 2고 2랑 2인 애가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몇 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하여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을 하나 생각해버리면 편해. 그림 2가 중요하죠. 근데 t가 2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2와 3 사이잖아. 모든 그림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죠. 2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원래 O에서 처음에 A가 있었고 4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4에서부터 2칸 올라간 애가 이만큼 올라간 곳에서 또 2칸 올라간 애가 이렇게 처음에 그려져 있었겠죠. 그럼 t가 2와 3 정도 돼버리면 이 점이 어디에 가 있어? t 여기가 있겠죠. t가 2와 3 정도 자식 1초에 1만큼이니까 t초 지나면 t만큼 이동이 있습니다. 됐죠? 그럼 너도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쯤인 마이너스 4 더하기 t에 이렇게 있겠죠.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왼쪽에 있는 도형이 적당히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t만큼 밀려왔다는 거지. 여기 있는 0은
t만큼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만큼 가겠죠. 마이너스 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갔으니까요. 그럼 여기도 2가 2 마이너스 t니까 2 마이너스 t 여기쯤 두 칸 평행 이동해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요런 도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 사이에 만나는 거 보여?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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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야, 토끼기 제외하고 저 얼굴 모양이 맞지? ST가 되는 겁니다. 이 ST에 뭐를 구해?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런 거죠. 네, 큰일 났다는 걸 느낍니다. 뭐 이딴 게 다 있냐, 그자? 자, 나눠 갖고 구하는 것도 괜찮고 뭐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야 뭐 어쩌기 방법이 없다. 나누자. 그럼 우린 이 직선의 방정식과 저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자, 요거부터 구할게. y는 교점 뭐야? 마이너스 t, 영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야. x 플러스 t예요. 참고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플러스 t, t라는 거. 아니지 미친놈아 2라는 거. 자, 여기도 조금 잘못했다면 잘못했는데 플러스 t가 아니라 2 마이너스 t, 2예요 여기도. 어쨌든 마이너스 t,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t 넣으면 2 나오겠고 요 직선 구했다. 요 직선 이제 구해야죠. 뭐야 이거 t, 0고 저거 지나야 됩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일정인데 2t 지나야 되니까 2분의 t가 y절편이 됩니다. 됐지요? 우리 뭐 필요해? 교점이가 필요해. 따라서 x 플러스 t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t라는 직선의 교점이 필요한 것이고 2분의 3x는 마이너스 2분의 t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t라는 교점을 구해왔어. 이 교점은 어디다 써? 저기 누구야? 여기야. 알겠지?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t인 겁니다. 자, 저는 왼쪽에 있는 도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좀 따로 구할 거예요. 자, 1번 도형에서는 여기 밑변 높이가 얼마야? 높이 마이너스 3분의 t에서 빼라 마이너스 4 플러스 t를 4 마이너스 3분의 4t고요. 여기에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t를 여기 또는 여기 대입한 거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t,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t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6분의 t 더하기 2분의 t로 3분의 2t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의 길이는 요 함수에다 뭘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4 더하기 t를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4 더하기 t를 대입하시면 아우 힘들어. 자, 뭐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t, 마이너스 4 플러스 t 대입하면 2t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너와 너를 합친 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되겠죠. 1번 넓이는 높이 4분의 4 빼기 3분의 4t에다가 3분의 2랑 2t를 더하면 3분의 8t고요. 여기서 4 뺀 게 되겠네요. 자, 2번 넓이도 구해 볼 건데요. 2번 높이는 똑같습니다. 예. 내가 방금 똑같댔니? 미친놈이구나. 자, 2번 높이는 새로 구해야죠. 여기 2-t에서 3분의 t 뺀 거죠. 2-t에서 마이너스 3분의 t를 뺀 거니까 2-3분의 2t가 되겠고요. 이 길이는 3분의 2t로 결정. 이 길이는 2-t를 너한테 넣어야 되겠네. 그치? 2-t 너한테 넣으면 어떻게 되니? 와우. 호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t네. 마이너스 1 플러스 t니? 따라서 바로 넓이 구해볼게. 2분의 1의 높이 2-3분의 2t에다가 3분의 2t랑 요거 더해야 되죠? 3분의 5t-1입니다. 이것을 합친 게 넓이 ST예요. 맞죠? 아따 힘드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슬쩍 보면 이걸 69쪽? 차차차차차차 따라다단 딴딴딴 열심히 했구나 우리 친구도. 자,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새끼는 이렇게 잡았구나. 뭐 그러든지. 자, 뭐 하여튼. 그럼 나랑 티가 다르잖아. 씨. 살려줘. 자, 그러면 나랑 티가 다르잖아. 자, 열심히 정리해보면 ST라는 것은 결국엔 똑같은 식이니까 괜찮아요. 너를 더한 건데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7t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9가 나온다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ST는 마이너스 3분의 7로 묶었을 때 정리가 되겠죠? t 마이너스 7분의 15의 제곱에서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걸 왜 내는 거야? 그래서 a가 7분의 15일 때 최소값 최대값이죠. 최대값 아니야? 최대값 라지 m이죠. 라지 m은 7분의 11을 가진다. 둘이 더하면 그냥 14배 하랬나? (27의 2배인 거지) (54야)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있던 이것이 수능이랑 그 다음에 다음 단원 스텝 3 이것이 수능까지 풀어서 2차 방정식 까지 마무리를 해서 다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보는 거군요. 다다음 주가 아니고. 알겠지? 그날 늦지 말고 오시도록. 알겠죠? 숙제는 많진 않고 오늘 거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이것이 수능까지 그 정리해서 2차 방정식까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진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